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부터 기말고사 범위 강의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말고사 범위 첫 번째 강의는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전입니다.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통일의 완수와 왕권에 강한데요. 이제 신라가 결국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고 결론적으로는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삼국통일 즈음에서 있었던 왕 3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열왕인데요. 이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황산벌 전투에서 배웠던 계백과 싸웠던 김유신 장군의 후원으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유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한 것이 무열왕이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아이가 바로 훗날 문무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서 무열왕은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무열왕은 왕권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 기구의 이름이 바로 집사부입니다. 집사부. 그래서 집사부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이 집사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왕의 비서기구로서 시중이라는 직책이 바로 장관이었어요. 즉 집사부라는 기구의 장이 누구였느냐? 대장이 바로 시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열왕은 이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누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냐면 바로 귀족회의의 대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사부라는 것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시중의 권한을 높였고, 반대로 귀족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그의 아들인 문무왕의 업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무왕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아버지인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켰다면 문무왕은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켰고요. 그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 간의 전쟁이었던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완벽하게 삼국통일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열왕 때는 백제가 멸망했고, 문무왕 때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삼국통일을 완벽하게 완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무왕 다음 왕으로는요, 바로 신문왕이 있는데, 이 신문왕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수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의 업적은요, 바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힘을 많이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 귀족 세력들이, 아니 왕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삼국통일이 되었는데 제 공로를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귀족들이 왕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왕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왕의 첫 번째 과업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과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귀족 세력을 억눌러야겠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귀족 세력 한 명을 이제 반란 혐의로 묶어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냉혹하게도 그게 본인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음돌의 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돌을 반란 혐의로 묶어서 귀족 세력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 세력들을 진압하면서 그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치체제 정비에 나서게 되고요. 이 통치체제 전부 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의 통치체제 정비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문무왕, 즉 아버지 때에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체제 정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지 제도를 개편을 하는데요. 자, 토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관료전을 지급했고 반대로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관료전과 노급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월급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인데 당시에는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으로 주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 노급의 특징은 뭐냐면, 노급은 이 땅 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수취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수취할 수 있었어요. 누가? 관리들이. 이 노급을 월급으로 받은 관리들은 그 노급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표로 정리를 하면은 이 노급 같은 경우는 세금도 거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취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세금을 거두는 거는 괜찮다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동력까지 관리들이 가져가니까 이 백성들에 대한 컨트롤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급을 가진 관리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도 그 관리를 누가 해요? 그렇죠. 관료들이 하는 거죠. 그 노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왕의 컨트롤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왕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신문왕은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대신 노급을 폐지해요. 그래서 관료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땅에 살고 있는, 똑같이 땅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거둘 수 있지만 노동력은 거둘 수 없게 한 것이 바로 관료전이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제도 같은 경우도 정비하면서 하나로 통일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요. 바로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교 사상을 보급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땅덩어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도 당연히 정비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비했느냐? 신라 땅덩어리를, 통일한 신라의 땅덩어리를 크게 9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구주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소경이라는 것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구주, 오소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오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땅덩어리를 총 9개로 나뉘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상주, 무주, 강주, 양주 해서 총 9개의 땅덩어리 구주로 나누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수도는 그대로 어디냐면, 수도는 계속해서 금성인 거예요. 금성이 어디야? 바로 지금의 경주 위치잖아요. 근데 땅덩어리가 너무 커요. 땅덩어리는 커졌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 그 수도 하나만을 두어서는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5개의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기 위한 작은 수도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총 5개가 이 동남쪽에 치우쳐진 수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넓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오소경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구주 오소경을 설치했고요. 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을 설치하는데요. 자, 우선은 구서당 같은 경우는 바로 중앙군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군의 역할은 수도와 왕을 지키는 거고요. 수도와 왕을 지키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10정은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인데, 이 지방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수도와 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이 10정이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신문왕 같은 경우는 이 구서당을 설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서당이라는 게 부대 단위예요. 즉, 중앙군은 9개의 부대로 나눌 수가 있고, 1개의 부대의 이름을 서당이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서당 9개의 부대를 설치하는데 중앙군은 그 단위가 서당이었다. 1개 서당, 2개 서당, 3개 서당, 총 9개 서당이었다. 근데 이 구서당을 설치할 때 굉장히
고심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신라인들로 구성된 게 3개의 서당,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게 3개의 서당, 백제인으로 구성된 게 2개의 서당, 심지어 중국의 말갈족으로 구성된 1개의 서당을 구성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중앙, 즉 수도와 왕을 지키게끔 했다. 그래서 민족 통합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10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려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구주 5소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정 같은 경우에도 지방군인데 구주, 9개의 주에 1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총 9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9정이어야 되는데 군사 요충지인 한 주에는 하나를 더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총 10개의 정, 이 정도 부대 단위입니다. 지방군의 단위 하나가 정이다. 총 10개의 정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총 9주가 있죠. 이 9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1개의 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그럼 9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 주가 땅덩어리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북쪽에 경계선도 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하나 더 설치해서 총 10개의 정을 설치했다. 지방군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무열왕 때 백제가 멸망하고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완성되었고 신문왕 때 왕권 강화와 다양한 통치체제 정비가 완료되었다. 이 통치체제 정비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수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험 범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